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고체 연료로 만들어 처리하는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면서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 광주에 도입될 예정인 무인 공공자전거의 이름이 전라도 사투리인 타랑깨로 전해졌습니다. 5.18과 관련한 전두환 씨 재판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추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섰던 시민들에게까지 헬기 사격이 가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제 광주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도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폭을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소비 위축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노사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됐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자 측은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맞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쩌면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경기 침체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경기가 나쁜 건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에 대한 해법도 달랐습니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이 이미 10,000원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며 노사의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한의 임금 수준만 가이드라인 정해주시고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은 노사 자율로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산입 범위를 조정해 10,000원을 맞춰 노동자를 2번 죽였다며 시간당 10,000원의 최저임금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법 확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또 실버고용제 도입과 근로감독 강화, 사용주에 대한 조세 경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광주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은 뒤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도소매 업종의 영업이익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경우 도소매업의 77.5%가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영업이익이 낮았습니다. 연구원은 동일 업종 근로자 임금보다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를 과밀 상태로 규정하는데 광주 지역의 과밀화는 취약한 산업 기반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라도 지역에서 드문드문 비구름대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우리 지역에 최고 4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내일부터는 차츰 맑은 날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다소 끼겠고 비까지 내리면서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5.7도, 한낮 기온은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날이 개는 내일부터는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지역의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나주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6개월 동안 고체 연료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광주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장성의 한 물류센터에 파란 천막으로 쓰여진 물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만든 이른바 SRF 더미입니다. 67,000톤가량의 SRF 연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1년 6개월 이상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 곳 없는 가연성 폐기물이 모두 광역 위생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SRF 시설을 가동하던 2017년 하루 평균 324톤이었던 매립량이 SRF 생산 중단으로 무려 2배나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하는 수 없이 지난달부터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폐기물 처리 업체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업체 측은 톤당 38,000원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위생 매립장이 아닌 민간 소각장에 맡길 경우 처리 비용이 5배 넘게 더 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처리비를 달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까 민간 업체다 보니까. 경영난이 심해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수거를 거부할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국적인 SRF 반대 추세로 정부가 SRF 정책을 축소하기로 해 광주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SRF를 발전하는 그런 발전소가 많이 있어야만 이게 더 여러 군데 수요도 보낼 수 있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걸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를 참여가 없다는 것은 그 여건들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은 저희한테 좀 불리한 그런. 결국 가연성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던 환경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광주 지역 쓰레기 대란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무인 공공자전거의 명칭이 타랑깨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인 공공자전거 명칭을 공모하고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전라도 사투리인 타랑깨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색상 선호도 조사에서는 녹색이 가장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무인 자전거 타랑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 도심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 저장용 레독스 흐름전지 인증센터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레독스 흐름전지 인증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서 남구 도시첨단산단 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관련 시험 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독스 흐름전지는 기존 2차 전지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대용량 2차 전지로 관련 기업의 지역 이전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해 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올 상반기 광주의 주택시장은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인에서는 실제 상반기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또 3, 4분기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 안정과 그리고 하락세가 예상됐었거든요. 네. 실제 상반기 주택 시장은 어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작년에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멈추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크게 이제 현장 나가시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왜 가격이 이거밖에 안 내렸지 해서 체감은 이렇게 많이 못 하시고 계세요. 근데 네. 그 이유를 들자면은 금리라는 안정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개발 호재라는 측면이 상승 재료가 상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일시적 과다 공급과 정부의 규제 정책이랑 하락 재료가 둘이서 힘싸움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체감폭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네. 동시에 힘겨루기를 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주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남구 광산구를 작년부터 많이 언급들 하셨는데 실질적인 한국감정원의 5개 규별 매매 가격 지수라는 통계를 보게 되면요. 광주광역시의 가격을 끌고 가는 구는 서구하고 남구입니다. 서구하고 남구가 상대적으로 가격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광산구는 이제 수안지구를 중심으로 있는데 제일 어찌됐건 간에 지금 북구가 전체적으로 주택 노후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평균 가격 이하의 약세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구와 서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상가나
토지 같은 네. 다른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현재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현황을 반영한 듯이 굉장히 좀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좋은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광주 지역 경매 낙찰가율 통계를 보게 되면은 상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감정원의 뭐 지가 변동률이라는 그 통계를 꼭 굳이 인용 안 해도 경매 시장만 거신다 하더라도 토지는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는 상승하고 있고 네네네. 상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네네.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인 것 예, 같고요.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가올 3, 4분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예상하십니까? 다가오는 3, 4분기는 먼저 일단 하반기에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700세대 정도로 좀 줄었는데요. 그래서 가격 하락 압력은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규 분양 시장, 신규 분양 청약 시장은 과열된 형상으로 꾸준히 갈 것 같고요. 네.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은 좀 크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간다고 봤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즉 가격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돼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아파트 분양은 계속 뜨거울 것이고,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수요가 뒷받침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은 이 상태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 여건상 네. 가장 좋은 혜택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신규 분양 시장도 많이 열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장에 대한 금리 충격이 지금 없는 상황들이에요. 네.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는 전반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미국 금리까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소득 여건에 맞춘 내 집 마련은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것이 네. 낫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수요 목적이라면 네. 지금이 내 집 마련에 어쩌면 적기일 수도 있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씨 재판이 어제 광주에서 이어졌습니다.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법정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헌혈을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 기독병원 간호실습생이던 최윤춘 씨는 39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헬기가 낮은 고도로 병원 쪽으로 오더니 헌혈을 위해 줄 서 있던 시민들에게 사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위협 사격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증인으로 참석한 6명의 시민들은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증인들이 헬기를 목격한 때와 장소는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인 5월 21일 오후 2시를 전후해 광주 동구와 남구 일대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헬기에서 나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두환 씨는 변호인을 통해 헬기 사격 현장 검증을 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좁은 벽 안에 50개의 탄원이 밀집되게 나와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 실제로 헬기에서 사격을 해보자는 거죠. 재판부는 헬기 사격 현장 검증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면서 다음 재판에도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9월이나 10월쯤 전두환 재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6월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과 시민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6월 민주항쟁 32주년 광주전남 행사위원회는 어제 저녁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5.18 민주광장까지 민주시민 대행진을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남북 평화와 5.18 진상규명, 적폐 청산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22살 최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1시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20살 김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전북 순창 등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설득으로 어젯밤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게임을 함께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의 아파트 성폭행 살해범을 사형시켜달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전자발찌까지 찾던 전과자가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범인을 사형시켜달라고 청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발생한 거북선 조형물 추락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업체와 여수시가 시공과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 거북선 모형물로 오르는 나무 계단이 무너져 관광객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8일 오후 9시쯤. 사고 직후 전남도와 함께 대책 회의에 들어간 여수시는 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썩기 시작해 사고가 난 만큼 우선 관내 관광시설의 나무 시설물을 점검해 파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물은 지난 2014년 설치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오일 코팅을 하는 등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전에도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사고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전문가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거기도 갔었어요. 그 계단 그쪽에. 거기도 일단은 우리 팀장 보고 한번 제가 한번 뛰어봐라. 여기도 한번 문제가 있을 해서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고.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점검에서 방부목이 노후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 점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을 소환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전시물에 해당돼 안전관리 규정은 없지만 공공시설물인 점을 고려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해당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부목은 습도와 벌레 등에 취약한 만큼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적절하게 관리했는지가 이번 경찰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예술중고등학교가 잇따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예술고 이전이 예정된 옛 전남교육청 부지에 오는 2021년에 예술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예술 분야의 특수 목적고인 한국창의예술고를 내년 3월에 광양에 개교하기로 했고 2021년에는 공립대안학교도 개교할 예정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알리기 위해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다리가 부산에서 홍보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과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수영대회 D-Day 30일을 기념해 수리다리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수리다리 조형물은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스 대회 기간 부산 백스코에서 대회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자체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대회 소식을 알리고 경기장 입장권 구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사흘 연속 한 점 차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매 경기 막판까지 추격을 했지만 뒤집기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동안의 기록을 봐도 역전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두산과의 현충일 경기에서 12대3 대승을 거두고 NC 원정에 나선 기아 타이거즈. 1차전에서도 모창민이 바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도 충격의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에이스타이노스가 연이틀 그 외에 경기를 끝냅니다.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지난주 1승 5패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는 다시 9위로 주저앉았습니다. 패배한 5경기 중에 4경기는 모두 한 점 차 승부. 막판까지 끈질기게 따라잡았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좀처럼 역전하지 못하는 기아의 뒷심 부족은 기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에서 치른 21경기에서 선취 득점을 올린 11경기는 모두 이겼지만 먼저 득점을 내준 10경기에서는 딱 한 번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추격자 모두보다는 도망자 모두일 때 승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기아는 6위 삼성과는 홈에서, 꼴찌 롯데와는 원정에서 만납니다. 리그 하이 팀과의 경기에서 다시 반전을 노려야 하는데 먼저 득점을 올려야 이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5월의 MVP로 선정됐습니다. KBO는 기자단 투표와 팬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기아의 양현종 선수를 5월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월간 MVP 선정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6경기에 출전한 양 선수는 4승을 챙기며 다승과 탈삼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평균 자책점도 1.10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광주FC의 홍보대사이자 개인 최대 주주인 기성용 선수가 오는 16일 광주FC의 홈 경기를 관전합니다. 광주FC는 프리미어리그 휴식기를 맞아 기성용 선수가 고향팀을 방문해서 축구를 관전하고 기념 티셔츠와 축구공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관전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번이 4번째로 지난 3경기에서는 광주FC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을 오는 2022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유 있는 사육공간과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인증 농가를 오는 2022년까지 1000곳으로 늘리기 위해 친환경 축산 인증 지원비 등 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전남 지역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인증 농가는 한우와 돼지, 육개 등 모두 143곳입니다. 광주시청 소속 장애인 양궁팀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2019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김옥금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조장문 선수가 4강까지 진출해 내년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얻었는데요. 특히 김옥금 선수는 이번 메달 획득으로 2016년 리우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무안 생태 갯벌랜드에서 무안 황토 갯벌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무안산 양파를 홍보하기 위해서 양파 수확이 마무리되는 이맘때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는데요. 풍요깃발 퍼레이드 등 공연이 펼쳐지고 농개, 낙지 잡기와 양파 뽑기, 양파망 담아가기 등의 체험도 마련됩니다. 5, 60대 엄마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에서 오는 18일까지 함께할 참가자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고 싶은 신발을 직접 디자인하고 소금 테라피, 드로잉, 화보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광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볼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신청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성과 고흥, 장흥 등 남해바다로 통하는 남쪽 관문이었던 남광주역. 지금은 사라진 남광주역의 모습을 99년부터 2년 동안 기록한 사진작품들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대합실, 도깨비시장 그리고 마지막 날로 분류된 자료들을 통해 남광주역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드문드문 비구름대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는 이유는 대기 불안정 때문입니다. 따뜻한 서풍과 차가운 동풍이 우리 지역으로 수렴되면서 그 온도차로 인해 대기 불안정이 발생했는데요. 이 서풍과 동풍은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비구름대가 더 활성화된 겁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난 이후로는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비까지 내리면서 날은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5.7도, 한낮 기온은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날이 개는 내일부터는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영광의 낮 기온은 23도, 담양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2도, 신안은 23도로 전망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25도, 구례 26도 보이면서 더위는 계속해서 쉬어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금요일 광주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